안녕하세요. 황혼의지의 채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첫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마음도, 얼굴의 주름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반세기의 시간조차 멈추게 만듭니다. 1967년 겨울, 24 강수연의 인생은 평범했습니다. 이화여대 영문과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영어교사를 꿈꾸던 그녀는 아직 사랑이란 감정을 몰랐습니다. 새하얀 눈이 내리던 날, 명동의 작은 다방에서 그녀는 운명을 만났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수련의 1년차 이준호, 그가 수연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늘 짧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동생의 결혼식 지참금과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산더미 같은 빚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월남 의료봉사단 파견을 자원했습니다. 2년간의 봉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잠시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삶이 걸린 선택이었기에 준호는 수연에게 어렵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렇게 둘은 머나먼 타지에서 편지를 통해 서로의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준호의 연락이 끊겼고, 그리고 그 후로 수연은 영원히 준호를 볼 수도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에 담긴 곧 만나자는 약속은 50년이라는 긴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렇게 수연은 준호의 아이를 홀로 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자라나 어머니를 닮은 따뜻한 마음과 아버지를 닮은 든든한 품성을 가진 아들 민우가 되었습니다. 2023년 운명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의 기다림이 준 운명의 선물, 그 선물은 준호와 수연에게 50년의 기다림보다 더 영원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5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인생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황혼의지의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하얀 눈이 내리던 1967년 겨울, 명동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명동 성당의 종소리가 울리는 오후 3시, 이화여대 영문과 4학년 강수연은 친구와 함께 작은 다방을 찾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졸업 후의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고 깨끗한 가운을 입은 가톨릭대 의대 수련의 1년차 이준호는 당직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러 이곳에 들렀습니다. 앉을 자리를 찾던 그의 시선이 창가의 수연과 마주쳤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자리를 함께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수연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만남은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책을 읽으며 가끔 시선만 마주치다가 준호가 수연의 영어 원서에 대해 물으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대생이지만 문학을 좋아한다는 준호, 교사가 되고 싶다는 수연의 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준호는 바쁜 당직 스케줄 속에서도 꼭 시간을 내어 다방을 찾았고, 수연은 그날의 수업 내용을 정리한 노트를 준호에게 보여주며 영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명동 성당 앞에서 시작된 약속은 자연스럽게 산책이 되었습니다. 눈 쌓인 성당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준호는 수연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하얗게 김이 나는 숨결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을지로의 작은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남산공원을 거닐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준호는 의사가 된 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고, 수연은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 3달 동안 두 사람의 사랑은 따뜻하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날들이 끝나갈 무렵 준호의 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 벚꽃이 흩날리던 1968년 봄, 명동 성당의 종소리는 더욱 특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성당 앞에서 만나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성당 앞 벤치에 앉아있던 수연에게 준호는 조심스레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으로 만든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면 더 좋은 반지로 바꿔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준호는 수연에게 인생을 함께하자고 청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약혼 소식에 양가 부모님들도 기뻐했습니다. 수연의 부모님은 의사가 될 준호를, 준호의 부모님은 현숙한 며느리가 될 수연을 아들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행복해했습니다. 특히 준호의 어머니는 수연이 끓여주는 미역국을 드시고 친딸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두 사람은 을지로 골목길을 거닐며 미래의 신혼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준호는 수련의 생활을 마치면 개원할 작은 의원을, 수연은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를 찾아보았습니다. 봄바람을 맞으며 걷는 길에서 두 사람은 아이들 이름도 지어보고 주말엔 어디로 여행을 갈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이면 남산공원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수연의 어깨에 자신의 하얀 가운을 걸쳐주며 앞으로 평생 수연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내일을 그려갔습니다. 그러나 봄날은 짧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집안의 분위기도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준호는 수연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가족들은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올라 있었습니다. 1968년 늦봄, 준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무역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외국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받은 충격에 아버지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가족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사채업자들의 협박도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의 여동생은 다음 달로 예정된 결혼식 취소를 걱정해야 했고 어머니마저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비용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의사의 말에 준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동료가 월남 의료봉사단 모집 소식을 전했습니다. 2년 계약에 선지급금 5천만 원, 매달 100만 원의 급여와 위험수당까지 보장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매일 밤 병원비를 걱정하며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준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의 약혼자 측에서는 지참금을 요구했고 사채업자들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준비해둔 전공의 시험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제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월남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과의 약속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연에게 이별을 고하는 일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준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수연의 꿈과 미래를 생각하면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2년만 견디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의료봉사단 출발 일주일 전, 준호는 마지막으로 수연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순간에 수연의 손에 은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졸업하면 결혼하자는 약속과 함께 그날 밤 준호는 수연을 바라보며 그녀의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호는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와 여동생의 결혼식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떠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년 후에 꼭 돌아와 수연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준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968년 8월, 준호는 월남의 작은 야전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봉사단 선지급금 5천만 원으로 어머니의 수술비를 해결하고 여동생의 결혼식 비용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아직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준호는 매일 수십 명의 부상자들을 돌보며 위험수당까지 모았습니다. 전쟁터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부상자들이 실려왔고 의료진들은 쉴 틈도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수술과 치료 속에서도 준호는 매주 수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전하고 싶지 않아 편지에는 늘 희망찬 이야기만 담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 환자들을 치료하며 느끼는 보람, 그리고 수연을 향한 그리움을 담아 보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전쟁의 긴장감은 고조되었고 매일 밤 들리는 포성 속에서도 준호는 수연의 사진을 보며 2년 후의 재회를 꿈꾸었습니다.
밤마다 쓴 편지에는 수연을 향한 그리움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면 더 큰 행복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담았습니다. 1968년 12월의 마지막 편지에서 준호는 새해에는 더 자주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전병원에 큰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준호의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수연은 우체통 앞을 서성였습니다. 처음엔 전쟁 때문에 우편이 늦어졌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주, 두 주가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매일 우체부를 기다리며 현관을 서성였고 밤마다 준호의 안전을 빌었습니다. 틈틈이 월남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찾아다니며 준호의 소식을 물었지만 아무도 그를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봄이 오던 어느 날 수연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구토와 어지러움으로 찾은 병원에서 의사는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와 사랑의 결실을 가슴에 품게 된 것입니다. 기쁨과 당혹감, 설렘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이 창가에 비칠 때면 수연은 아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용감한 의사,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 이야기를.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로 화답할 때면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지만 밤이 되면 불안한 마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잠들 때마다 전쟁터에서 다친 준호의 모습, 포로가 되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준호의 모습이 악몽처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는 준호이기에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준호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새 생명의 존재도 모른 채 그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을까? 답없는 질문들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수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이 준호와의 약속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수연은 배가 불러올수록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교사가 되어 아이를 당당히 키우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수연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임신한 몸으로도 수업을 빠지지 않는 그녀의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1969년 9월의 어느 늦은 밤, 수연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준호를 똑 닮았습니다. 까만 눈동자와 오뚝한 콧날, 심지어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까지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수연은 아이의 이름을 민우라고 지었습니다. 민우가 태어난 그날 밤, 수연은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휴학 후 복학한 수연은 아이를 업고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수업 시간에는 친구들이 돌아가며 아이를 봐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서관 구석에서 민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저녁이면 과외 학생들을 가르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교육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대학원 수업을 듣고 밤에는 민우를 재우며 논문을 썼습니다. 힘들 때마다 준호의 모습을 닮아가는 민우가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마음을 아는 듯 착하게 자랐습니다. 1972년 봄, 수연은 마침내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어교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첫 월급으로 민우에게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어린 민우는 엄마의 출근길에 매일 작은 손을 흔들어 주었고 퇴근할 때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매일 밤 민우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훌륭한 의사였던 아버지,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 이야기를. 가끔 민우가 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면 수연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멋진 분이었어. 꼭 돌아오실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기다리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하지만 민우의 눈빛에서 준호를 보았기에 그 기다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우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고 그 모습은 점점 더 준호를 닮아갔습니다. 특히 아픈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 돕는 따뜻한 마음은 의사였던 아버지 그대로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민우는 보건반장이 되어 다친 친구들을 보살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과학에 남다른 흥미를 보였고 생물 시간이면 늘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민우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의 길을 걷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아들의 의대 공부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보충 수업을 하고 방학에는 학원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민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서울대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의대생이 된 민우는 방학 되면 의료봉사를 다녔습니다. 오지 마을을 찾아 아픈 노인들을 돌보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수연은 준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따뜻한 마음, 그것은 피로 이어진 유산이었습니다. 전공의가 된 민우는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침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출근길에 잠깐 들러 아침을 함께 먹기도 했고 당직이 없는 주말이면 어머니를 모시고 등산을 다녔습니다. 힘든 수술을 마치고 지친 날이면 어머니 집에 와서 옛날처럼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이제는 민우가 수연의 건강을 챙기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어머니를 위해 병원 치료를 해주고 밤늦게까지 일하시지 못하게 말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반백이 된 머리카락을 보며 민우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홀로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세월이 그 흰머리카락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5이 되던 해 수연과 같은 나이가 된 민우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일이 힘들지 않으시냐고.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를 닮은 아들이 있기에 결코 힘들지 않다고. 민우는 그날 이후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준호의 사진은 여전히 수연의 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따뜻한 미소는 이제 민우의 얼굴에서 똑같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무릎 수술을 받은 수연은 재활을 위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동안 휠체어를 타고 지나는 3층 복도에서 늘 307호실에서 들려오는 한 노인의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친숙한 그 목소리는 수연의 오래된 기억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평소처럼 민우가 어머니의 재활치료를 마중 나왔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307호실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노인이 나왔고 그 순간 수연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꿈에서 그리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준호를 기억하며 늘 마음속에 그려왔던 모습은 이제 하얀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준호 역시 수연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5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는 휠체어에서 자신의 왼쪽 다리와 오른손을 감추려 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잃어버린 왼쪽 다리와 오른손 손가락들, 준호는 그 모습을 수연에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눈에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찾았다는 안도감과 그리움, 그리고 더 커진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민우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거울처럼 비추는 듯한 모습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까만 눈동자, 반듯한 콧날, 그리고 조금 수줍어하면서도 따뜻한 미소까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지만 피는 속일 수 없다는 진리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우의 마음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서랍 속 낡은 사진 한 장으로만 보아왔던 아버지가 눈앞에 계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들어왔던 아버지의 모든 이야기가 한순간에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에 담아두었던 그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후회와 그리움의 눈물이, 수연의 눈에는 50년 기다림이 완성되는 기쁨의 눈물이, 민우의 눈에는 평생 그리워한 아버지를 만난 감격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만들어낸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수연은 재활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치료를 마치면 준호는 진료 틈틈이 시간을 내어 수연과 병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야기는 자연스레 50년 전으로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월남에서의 폭격, 잃어버린 왼쪽 다리와 오른손 세 손가락,
불완전해진 몸으로는 수연의 삶을 함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 그래서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 수연은 그제야 5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을 이해했습니다. 수연 역시 자신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홀로 민우를 키우며 교단에 섰던 나날들, 아이가 자랄수록 준호를 닮아가는 모습에 위안을 얻었던 순간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오해는 풀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50년간 매일 써온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연에게 쓴 편지처럼 빼곡한 페이지에는 한 남자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을 걱정하는 마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에 대한 깊은 후회, 그리고 끝없는 그리움. 수연은 그 마음이 자신의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민우는 퇴근 후면 종종 병원에 들러 두 사람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민우는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재활치료가 끝나갈 무렵 준호는 수연에게 조심스레 청혼했습니다. 50년 전의 약속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원목 신부님의 주례로 작은 결혼식이 열렸고 수연의 손가락에는 다시 50년 전의 은반지가 놓였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5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더욱 깊어졌고 한 달이라는 짧은 만남은 평생의 그리움을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준호와 수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연은 정성스레 도시락을 준비해 병원으로 향했고 준호는 진료 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아내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비록 늦게 찾아온 일상이지만 그 속에는 50년의 그리움이 녹아든 특별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매주 금요일이면 부모님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는 이제 3개의 수저가 놓였고 50년 동안 비어있던 아버지의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소리는 더욱 밝아졌고 아버지의 눈빛은 매일이 감사하다는 듯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수연은 준호의 잃어버린 왼쪽 다리가 되어 그의 걸음을 지탱해 주었고 준호는 수연의 오랜 기다림을 보답하듯 더 큰 사랑을 전했습니다. 사랑이란 완벽한 모습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며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사랑을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불완전함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준호와 수연의 사랑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불완전해진 몸도 50년이라는 긴 시간도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반세기가 흘러도 변치 않는 부부의 사랑,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자란 아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만나 이루는 완성된 가족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준호와 수연의 이야기.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시간 앞에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드는 가족의 울타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비슷한 사랑과 가족의 이야기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황혼의지의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